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윤시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권영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7억 76만 9천 원이 증액된 407억 9,213만 4천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고 보조금으로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8,728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 ICT 융복합 사업 4억 3,437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 3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의 수입으로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료 납부에 따라 1억 3,023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2,795만 4천 원이 증액된 1,209억 1,815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조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호승산단 근로자들에게 원활한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서 건축 면적 증가에 따라 1억 1,31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11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3,46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 1,8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1억 60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인근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상 요구가 증가해서 저수진의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3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상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4억 3,437만 4천 원을 계산하였고 125쪽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 6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천안시 소각장 쓰레기 반입비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납부에 따라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1억 3,023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총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미군기지 주변 캠프원프리 토양오염 정화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46억 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부금 14억 6,200만 원이 납부돼서 세입과 세출 예산의 증액 편성해서 호승읍 원정 1, 2 공공주차장 조성 등 59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본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성 의원님.
116쪽 호수국가공단 근로자복지시설 설계 용역비, 이것이 이제 면적이 넓어지고 예산이 증액되면서 설계비가 늘어난 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DF팀을 구성을 해서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요거 확정되면 바로 그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입찰 공고를 하기 위해서 과학시설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 승인되면 이 용역이 진행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해당된 분들하고 간담회 나왔던 것들은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진짜 117쪽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부급 보상금, 이거는 뭐예요? 대법관에서 권익위원회에다가 그 보상금 상한급이 우리 공문으로 지시돼가지고요. 우리가 수령에 세워서 납부해야 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9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보상금을 이제 180만 원을 줬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보고 그걸 국민권익위원회에 돈을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줬는데, 먼저 주고 나서 우리가 납부. 아니 국민권익위원회 줬으면 거기서 주기로 우리가 또 그걸 갚아. 저희가 이렇게 반환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예. 법의 제26조 제6항 29조에 보면요. 그 지방자치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중대된 지급한 보상금은 지자체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 국민권익위원회 주고 나머지 나중에 시가 예, 우리한테 이제 국익검유에서 문서로 예산을 세워서 이제 그것 좀 한번 줘봐요. (119쪽) 농업정책과 일반 농산업종 개발사업 공모 연구 용역비하고 현장 포럼 지원은 신청한 읍면이 없어 이렇게 줄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계속 그 우리 농업농촌 발전 계획에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에서 읍면별로 이렇게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쥐니 서탄 쪽이었었는데요. 그걸 뭐 수차례 가서 마을 그 회의 때도 참석하고 여러 번을 가서 의논을 했는데요. 이제 추진 의지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거면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당초에는 좀 의혹이 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발전 계획에서 우리가 딴 읍면을 돌려서 하려고 해도 발전 계획에서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이제 공모 사업을 해도 그게 이제 선택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거기 수없이 찾아갔는데 이제 그게 해가지고 나머지 세 개 부락은 그 나머지 이제 그 잔액은 세 개 부락을 이제 마을 종합하고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해서 세 개들의 용역을 실시해서 공모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을 하고 네네. 두 개 마을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감액했다. 그게 중심지 마을로 해서 몇 단위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프로는 왜 다 뺐죠? 그게 이제 그 중심지 현장 포럼을 공모하기 위해서 그거를 1년간 실시해야 됩니다. 그거를 2018년도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그게 대상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한 달에 딱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해서 아예 못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 이제 농업인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그러니까 해서 애초에 이걸 네. 사업을 할 때 내년에는 이제 그 처음에 선정하면서 그런 걸 좀 명확히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20쪽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서 이거 예산을 다 반납하고
6,580만 원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초에 20농가가 7.6헥타를 신청했는데 이제 그 컨설팅 이런 걸 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요구한 이게 이제 그런 게 안 맞으니까 사실 이런 게 농업인들이 사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 실시가 되면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을 이게 그러면 네. 이 이제 농민들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그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 시설하고 이런 게 안 맞다. 안 맞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그러면 교육을 좀 해서 거기에 이제 막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게 해야지. 네, 그냥 무조건 신청받은 사람은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지적사항이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면 페널티를 줘서 다시 아니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도 애초에 이걸 받을 때에 일정한 조건을 다 열거를 하고 거기에 맞는 데를 받아서 해야지. 예, 제가 무조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업 내용을 내가 최대한으로 잘 설명을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조 이 저수지 보상비라고 하는데 도입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 저수지를 보상해내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저기 우리 그 시 소유 관리 저수지가 10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그게 이제 거기가 1945년도이고 45년도에 개설된 저수지인데요. 그 개인 사유지가 한 보상 대상을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한 3.5헥타 정도가 개인 소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요즘 와서 자기네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들이 메워가지고 거기다 딴 거를 한다. 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한 번에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한 공지시가 1.5배로 계산해 보니까 한 26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거를 보상을 해서 3.5헥타 중에 26억인데 그 중에 3억만 해준다는 거예요? 네네 우선 세우고 내년에 본회 예산도 조금 세워서 연차적으로 다 보상이 될 수 이게 있게 한 사람 거예요?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그럼 이걸 누구 먼저 줘? 여러 사람이면 누구 먼저 줘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소 속에 고기는 완료를 하고 이제 다음에 또 딴 저수지 완료하고 최소한 한 개소씩은 완료를 해 나가려고 해요. 아니 한 저수지라며요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10개소가 있는데 내리 저수지에는 3억 요번에 하면 3억이면 다 해결된다. 네, 그 안에 들은 거는 다 내주면 그거 저기 10개 저수지 이거 사유지 내역 좀 한번 줘봐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수지뿐이 아니라 도로 미불용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뭐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어디를부터 줘야 되는지의 기준이 뭐예요? 요구했는데 먼저 주는 거예요?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선 시가 마음에 드는데 먼저 주고 이런 거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저기 그러니까 민원이 없고 하면 미불용제라는 것도 기준을 가지고 어디 먼저 줄 거를 정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선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하고 아니 그건 막연한 얘기고. 그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막연한 거죠. 민원 많은 거로 하면은 그건 막연한 얘기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잖아요. 어디를 먼저 줄 건가? 3.5헥타에 26억이라고 했으면 적지 않은 건데 그 중에 3억만 이번에 보상을 하잖아요. 예. 어디를 먼저 해야 할지는 다 이제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주면 실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한꺼번에 주면 뭐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어디를 줄 거냐는 거는 내부적으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저 기준을 한번 말을 뭐 이번에 정해진 어렵지만. 거야 이 도일동에 있는 저수지를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이제
9개가 계속 남아 있는데 어디를 먼저 줄 거냐의 문제는 좀 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개발이 많은 지역 그리고 이제 집가 상승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지가가 낮고 그러면 그런 보상 요구가 없었다가 아무래도 덜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 높아지면 많은 이제. 지역이 아마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뭐 지금 그 예. 말씀도 뭐 기준에 예. 순서의 정함에 있어서 뭐 우리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일 수도 있고 뭔가 예. 기준을 가지고 줘야지 그때 시에서 정해서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소송이 들어올 뭐 안 줄 수도 수는 있고. 없겠죠. 예, 예, 상기에다 이렇게 계속 예.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사실도. 124쪽에 축산 ICT 융목화 확산 사업 이게 산업환경 때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ICT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축산도 그렇고. 축산은 아예 다 반납했어요, 이거. 반납하는 게 아니고 ICC. 아 이번에 세우는 거네. 예, 예산- 신규 사업을 세우는 겁니다. 예. 아니 저 농업정책과는 안 돼가지고 반납했는데 여기는 새로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축산 같은 경우는 이제 농림부의 심사를 4개소를 받아서요. 4개소가 이제 통과가 됐고 4개소에서 신청이 돼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CT가 뭐예요? ICT 융목함이 뭐예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사업은 이제 환경 관리와 이제 사양 관리, 그다음에 이제 경영 관리로 해서 이제 그 온습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료 자동 급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전산화로 자동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 하기 위해서 시설을 그렇게 바꾸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4억 3천이면 4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 예, 4개소입니다. 어디요? 지금 이제 양돈이 3군데고요. 양계가 한 농가인데 지금 지역은 이제 팽성이 양돈 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계는 이제 청부, 그다음에 고독의 양돈 한 농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4농가. 이 4군데를 정하는 거는 신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네, 신청을 받아서 이건 이제 농림부에서 직접 나와서 이제 그 심사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심사해서 네. 거기서 이제 대상 확정된 데를 한다. 예, 여기는 현재 이제 시비나 도비가 부담이 안 되고요. 아니, 국비하고 융자만 되기 때문에 이제 농림부에서 나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청할 때 4개 외에 더 들어왔어요? 아,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개만 들어왔어요? 네. 어떻게 딱 그렇게 들어왔어? 이제 이게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그 많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뭐 20%밖에 안 되는데? 20%인데 이제 노자가 있어서 노후화된 건물이나 이런 데는 이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 현대화되어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25쪽에 도축장은 이거 어디 겁니까? 이건 지제동에 있는. 지제도 저기 족구장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구장 있는데? 예. 아, 거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냄새 엄청나던데, 그거.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주의가 이제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축장 민원 같은 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 이건 잘 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뭐 냄새가 안 나나요, 이제? 예, 작년에 이제 일부 시설 개선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전체 10억을 가지고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하고도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냄새가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187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특별회계는 이게 이제 전부 전체적으로 이제 이 호수급에서 의견을 다 받은 거잖아요. 네? 그대로 반영해 준 거죠? 네,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건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네, 포수급의 재배정. 일괄 다 네, 재배정이고요. 네. 이 14억 14억 2천만 원. 2천만 원을? 6천만 원을? 네.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지금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해가지고 어저께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늦게 받았어요. 다 산업환수부 끝나고 검토를 쭉 해봤더니 지금 공공주차장 조성이나 주차장 재포장 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거의 단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평성이 확보가 될 수 있어요. 명확성이. 근데 포수목 지금 오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도 이건 하수과하고 좀 협의를 봐가지고 좀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일 거라고 보고, 만호 1, 2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등 20개소, 그 다음에 내기 1, 2 무슨 마을 방송 해가지고 이쪽에 돈이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11억 정도가 이쪽에 있는데, 보니까 LED 등 교체가 있고 태양광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 이제 앰프 마을 무선 마이크 앰프 설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자가 지금 견적을 낸 거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전부 다 틀려요. 그러면 LED,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지금 태양광보다는 가구마다 LED 교체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소량당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모아가지고 한테서 입찰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수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쪽으로 다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몰아서 해주는 게 좀 더 싸게 맥히고 더 많은 가구한테 혜택을 가고 나중에 가서 점검을 해줄 때도 편할 것 같은데, 이거 개인적으로 다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마을 앰프도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견적 받은 데가, 지금 견적 받은 데가 관내 전업사, 그 다음에 아니면 앰프 같은 경우는 모 시에서 있는 한 앰프 회사에서만 받았더라고요. 기본적인 그분들이 어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이거를 해놓고 나서 주변 기지에 있는 분들한테 가는 돈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분들이 그만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주는 건데, 해놓고 나서도 문제가 항상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건 투명성 제고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가 나온 거니까, 투명성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포성으로 재배정 하더라도 해십시오. 예. 괜히 한두 사람 껴가지고 나중에 또 이상한 말 나와가지고 또 주민들의 내용만 갈등시키지 말고 정확한 명시를 해주고, 이게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면 매년 나오면 기본적인 집행부에서 지침은 갖고 가야지만이 흐트러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환 의원. 박한우 의원.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보면 이게 지금 배분 방식이 마을별로 n분의 1로 배분한 건가요? 네. 호수읍에서 이제 사업계획에서 올라왔는데요. 원정 n분의 1보다도 원정리는 이제 27.7%를 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호수읍 자체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X가 네. 사업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예. 모든 마을이 n분의 1로 같은 거예요? 원정리만 27.7%. 그러니까 거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말을 자꾸 하게 해요. 네. 예, 의원님 말씀. 나머지는 예, n분의 1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요즘에 n분의 1보다는 예. 일부는 n분의 1로 나누어주고 일부는 좀 나누어서 공모사업으로 한다든가, 또 시에서 그쪽이 권장하고 싶은 사업들을 좀 정해가지고 예. 공모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그 사업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업이고, 너무 이제 마을별로 세 번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생각은 보다 좀 바람직한 거는, 물론 이제 이런 세부화된 사업도 있어야 되지만, 보다 바람직한 거는 좀 이제 약간 큰 사업, 효과가 크고 공동이 이제 이익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이렇게 조금 개편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뭐 공모 방식이라든지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일부는 이제 그런 쪽에 마을 전체가 포승 전체나 아니면 일부 마을들이 공동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좀 큰 사업 위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대략 보면 한 70% 가지고 마을별로 나눠준다고 해도 약 30% 가지고 마을 단위의 뭐 마을 살리기나 사회적 경제나 수익 사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좀 머리를 쓰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공모 사업을 좀 선정해주는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지원 사업 선정 절차를 보면 이제 포승읍에서 선정을 했고 그것을 시와 협의를 해서 했지만 결국은 이제 포승읍 이장단의 요구가 100% 반영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두세 번 이렇게 간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 사업들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뭐 아까도 이제 지적이 됐지만 이 사업들을 집행하는 방식도 단순히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지도자들한테 그냥 일임하는 방식보다는 뭐 29개 마을이 무선 마을 방송 설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선 마을 방송은 어떤 사업을? 느낌이 잘 안 와서 제가. 그 이제 마을별로 이제 뭐 비슷한 앰프 방송 앰프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기존에 그 마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건지 있는데 개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9개 마을이 같은 내용이라면 읍에서 진짜 모아서 예, 그렇게 같이 같이 뭐 입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업자를 선정하는 게 나중에 유지관리나 AS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을 단위의 이런 사업들도 가능하면 뭐 이런 지속 가능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뭐 태양광 발전이나 또 마을 단위에 뭐 그 가스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 나온 게 뭐 마을 단위 LPG 공급 시설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1년 단위로 뭐 돈이 나오지만 가능하면 그 마을과 합의가 된다면 뭐 2년치를 모아서라도 그 마을에 그런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서 마을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서로 가져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이제 지원금이 이제 나온 초기다 보니까 마을별로 이제 그 혜택을 보려는 욕구가 처음이니까 이제 너무 강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포승읍과 협의해서 주민들 최대한 설득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시려면 예, 권영하 의원님. 120페이지에 벼모짜리 상투 지원에서 1억 한 6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충분하게 지원되고서는 감소된 건가요? 예, 요거는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네. 작년보다 그 재배 면적이 올해 한 711헥타가 면적이 줄어서. 네, 면적이 밭작물 재배도 전환도 많았고 뭐 축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늘어서 신청해놓은 거는 제 끝까지 다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번에 그 모짜리 상투가 좀 모자르다고 그랬는데 좀 더 추가로다가 해서 해드린 거죠? 네네. 그래서 한번 그거 늘리는 거는 신중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잘 해결됐더니 모짜리 상투만큼은 농민들한테 좀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했는데 지금 뭐 해는 농가가 없나요?
앞으로 이 권장 사업 안 해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늘려보려고 그 친환경 재배를 했는데 그 친환경 쌀로 해서 재배를 해도 네. 그냥 일반 뭐 보시가리는 재배에는 차이가 갭이 그 노력템만큼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 농가가 그렇게 선호를 안 하고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소득의 그 차이가 별로 없다. 예, 예. 해도 친환경으로 해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안 한다. 농민들이 안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인데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승에 있는 그 언막걸리 해주는 거예요? 거기 말벌인데 저기 이제 그 경기도 쌀 그러니까 우리 평택 쌀을 쓰라고 많이 써줘요? 안에 이제 그 요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4,800kg를 쓰라는 요게 예산이 계산된 건데요. 네. 그걸 싸주고 이제 수입 쌀이나 네. 우리 그 저갈 쌀을 쓰지 말고 평택 쌀을 써서 막걸리 질도 높이고 그 차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고. 차에 예. 그 쓰는 거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은 해요. 그거는 이제 생산하고 이런 걸 정확히 이제 생산자하고. 확인을 해야죠. 그렇게 더 아니 더 지원해줘서 우리 평택쌀을 쌀 데면은 네. 지원해줄 필요는 있어요. 소비해서 하나 키워주는 만한 곳인데. 아니, 그거는 철저히 사업이 시행이 되면 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지금 현재 쓰레기 그 수도권 매립지 천안시 숙박장 쓰레기 반입비로다가 한 6억이 더 계산됐어요. 그 기정액보다 6억이 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네, 당초에 저희가 본 예산이 3만 5천 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걸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평택 쪽이 그 지금 택지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대규모 공사장이 있으면서 그 인원 수에는, 인구 수에는 그 산입이 안 된 그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유동인. 인구수는 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유동 공사장 인구. 관계자 뭐 해가지고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천안시로 가야 될 연도수가 한 우리 평택시도 몇 년까지 천안은 저희 그 에코센터 때는 18년까지 가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18년까지요? 이게 되면은 이쪽으로 반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체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토양 오염부로 해서 미군기지 주변 캠프 컴프리지 토양 오염 정화 사업비로 전액 감액했는데, 이건 왜 이렇죠? 지난해 예산이 있어가지고 모자로 검증돼 더 세웠는데요. 다시 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해가지고 금년도는 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과다 예산을 실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더 질의하시죠. 예, 김비성 의원님. 저 120쪽에 아까 모짜리 상토 지원 이제 나무 따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 5월달에 제가 이 오성면 분이 저한테 모짜리 상토가 물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걸 좀 늘려달라고 하던데 그 얘기하고는 전혀 정반대. 아니 저기가 이제 우리가 26%를 기존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25%에다가 올해에서 공이 26% 늘렸습니다. 한 포 더. 근데 이제 26% 가지고 모자라는 소규모 농가들은 그 상토 양을 이제 좀 많이 쓰니까 그런 농가는 이제 더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그걸 뭐 28% 뭐 30% 이렇게 달라고 그런다고 더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우리 협의회든가 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아니, 예산이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또 더 이렇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26%가 기준이면 나머지 뭐 그 추가되는 것은 이걸 전액 보조고
그건 예를 들면 50%를 뭐 보조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상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한 대로 그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 농업 경쟁력을 갖기는 진짜 상당히 더 어려워요. 예.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26 소규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규모는 조금 뭐 더 준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뭐 자부담을 뭐 50% 그러니까 그 26%가 지난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늘려서 하든지 아니면 26%를 기준으로 해서 넘는 거를 50% 자부담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공급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렇게 그거는- 반납할 일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네네. 예,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